프라모델이 여러분들이 만드는 그 건담 그냥 끼워서 조립하는 거 그 정도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오늘 만드는 건 접착제를 사용해서 조립하는 거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안산시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안산시가 시로 된 게 몇 년이 안 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여기가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해갖고 940년에 고려태조 때 안산군으로 개칭이 됐다가 그때에서 겨우 이제 안산이라는 지명이 생겨났고요. 그 다음에 1914년 일제강점기 시절에 시흥하고 수원으로 분리가 되면서 안산시라는 지명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때. 그러다가 76년에 반월 신공업도시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기획도시가 이제 계획되면서 86년에 안산시로 출범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출장소라 불렀습니다. 여기를. 당시에 인구가 한 12만 명밖에 되지 않았었고요. 그러다가 시야공단과 고전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50만 명 확 늘었고 2011년에 72만 명까지 달성을 했고요. 현재 한 100만 명을 바라보고 있는 굉장히 이제 큰 도시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안산시가. 심지어 저는 여기 사는 사람은 아닌데 원래 제 고향은 이제 전라도 광주광역시인데 광주는 안산시보다 훨씬 도시도 크고 인구도 2배, 3배인데 광주가 안산한테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자급자족이 되는 흑자 재정을 하는 도시가 안산시거든요. 근데 광주 같은 경우는 돈을 벌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항상 중앙정부에다 손을 벌립니다. 근데 여기는 흑자 재정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반월 국가산업단지와 시와 국가산업단지 이 공업단지가 주산업인 도시여서 이곳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와 가족들이 안산시 인구의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에 입주한 기업들이 섬유, 화학, 기계, 금속, 제지, 전자, 전기를 다루는 중견 기업들이 입주해 있고 제일 큰 회사가 한 2,000명 그리고 보통 이제 다른 회사들 보니까 200명, 300명, 500명 이런 규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기업들이 굉장히 활동을 너무 잘해가지고 수출도 잘하고 있고 납품도 잘하고 있고 연구 개발에서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업과 서비스업이 잘 발달돼 있고 의료시설이 잘 확충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여기 공업단지가 많다 보니까 이제 사고들이 많이 나는데 그걸 이제 고쳐주다 보니까 그 의료 기술이 제일 많이 발전한 도시 여기 고대병원 아실 거예요. 거기가 우리나라 병원 중에서 제일 그 외과 그쪽을 제일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의료시설이 정말 잘 확충돼 있고 그 덕에 공공기관들의 행정 서비스까지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할 정도로 재정 자립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뭘 한다 해도 중앙정부한테 손을 벌리지 않고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도시거든요, 안산시가. 그래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시답게 흑자 재정으로 여러 가지 문화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막 하고 있고요.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업도시라고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사람들이 험악하고 힘들고 이제 그렇게들 생각들 하고 있는데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도시가 재정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안산시를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무료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이런 걸 진행하게 됐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이걸 하게 되면 키트를 자기가 다 사와야 돼요. 아니 돈을 내고 해야 돼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만들어서 갖고 가실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목적, 지금 이제 오늘 만드는 차가 이제 3년 차거든요. 이 차가 지금 여기 2층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차가 왜 굴러다니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3년 차, 그러니까 이 차가 왜 그때 들어오게 되었냐면, 이제 공단을 돌려야 하니까, 그러면 이제 생산한 물자나 자재들을 운반을 해야 하는데 그런 트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마쓰다라는 자동차죠. 마쓰다 자동차의 동양공업이라는 회사에서 거기서 이 3년차 기술을 들여와가지고 조립 생산하게 되었고요. 그 안산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에서 부품들을 생산을 해가지고 그 부품들로 조립해서 그 차가 만들어져가지고 이 안산에 있는 공업도시 여기를 이제 이 차가 이제 이 트럭이 운반도 해주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도 태워주고 이제 그런 역할들 많이 했고요. 그래서 내려가서 이따가 여기 지금 인사이드카라는 기획 전시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보시면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수많은 부품들이 다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산시에 있는 이 공업도시에서 만들어진 생산된 그 부품들로 이 자동차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오늘 이제 조립해 보시면서 아, 이 부품이 어디 들어갔구나, 이 부품이 어디 들어갔구나, 그걸 확실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일단은 이제 오늘 이제 저희 수업을 맡아줄 이제 일단 접니다. 저는 현재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롯데, AK플라자, 현대 아이파크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2009년부터 해왔고요. 그 다음에 각 청소년 수련관, 구민체육센터도 제가 출강을 했습니다. 프라모델로. 그러니까 이 수업을 대략 한 15년 가까이 해왔고요. 현재는 명동에 있는 정화예술대학교에서 평생교육원 프라모델과 이 오이치 인형, 이 이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라모델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거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인형은 이제 요거예요, 이제. 인형 만든 수업까지.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수업을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는 이제 제 주 장르는 이쪽이에요. 저는 이건데, 먹고 살려고 프라모델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프라모델 만들게 되면 분위기는 이러합니다, 솔직히. 근데 인형 작업을 하면은 이래요. 이렇게 갈려요, 이게. 참고로 저희 수업에는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남자들이 거의 없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해드릴 건데. 그리고 올해 2024년 그때 봄이었죠, 그때 평화예술제. 인사동에서 열린 이제 인사아트 프라자 갤러리에서 열렸던 평화예술대전에서 저걸로 동물구청장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같이 수업을 하실 저희 총동윤 작가님도 수상을 하셨고요. 현재는 이렇게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총동윤 작가님 현재 프리랜서 모델 전문 강사로 이제 재직을 하고 있으시고 2011년부터 저와 함께 프라모델 수업을 수강하시기 시작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강사님도 하시고 있으시고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전시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으시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피규어도 칠하고 자동차도 만들고 다양하게 다 만들고 있으시고 의정부에 살고 있으신데 저희 수업을 해야 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해서 오늘도 이렇게 달려와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여기 제일 크신 이목기 강사님 프리랜서 모델의 전문 강사님이시고요. 2011년부터 저와 함께 이제 저희 정동 작가님과 저랑 같이 AK플라자 구로점에서 이제 같이 수업을 해왔고요. 지금 한 13년, 4년? 네, 그 정도 그렇게 해오셔서 아 참고로 이거 직접 만드신 게 아닙니다. 가서 찍은 겁니다 이거. 근데 이 정도는 만드세요. 이 정도는 가볍게 하세요. 요즘에 인형 눈도 가볍게 칠하십니다 이제는. 실제적으로 프라모델 하면 사람들이 조립하는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는데요. 저희는 이 정도까지 만들어야 이게 만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환경이 갖춰진, 이렇게 집진장치가 다 갖춰진 이런 시설 안에서 자기가 뭘 만들 건지 조립부터 하고, 조립을 일단 기본이에요. 조립이 제일 베이직이에요, 이게. 조립을 하고 그걸 또 어떻게 칠할 것인가. 그래서 에어브러시를 도로에 색을 칠하고, 아크릴 물감, 에나멜 물감 이런 걸 사용해서 이제 웨더링도 해주고, 치핑도 해주고, 저렇게 효과를 준 다음에 베이스를 만들어서 저렇게까지 완성을 해야 제대로 돼. 그래서 박물관 같은 데 보시는 그 모형들, 그게 사실 저희들이 그걸 다 만들거든요. 그 정도까지 작업을 해야 저희는 그걸 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정도까지 하시려면 오늘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오늘 하는 거는 여기까지 조립하시는 건데 저희들은 조립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색을 칠해야 이제 다 끝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정도까지 가시려면은 못해도 빠르면 일주일 아니면 한 달 이렇게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일단 조립하는 걸로 먼저 체험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수업을 이제 가장 먼저 진두지휘해 주시는 저기 한국모형협회 강신구 회장님이신데요. 이 회장님이 현재 성남 분당구 정자동에 키위맨 아카데미라는 이 공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월 셋째 주 금요일마다 정기 모임을 하고 계시고 비정기로 무료 강좌를 진행하고 있으십니다. 거기서 수강을 하셨었고요. 여기.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프라모델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죠. 근데 이게 제가 하는 수업입니다. 저는 이제 정화예술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수업을 하고 있고 이거 매주 토요일마다 기름역에 있는 프로젝트 공방에서 개인 레슨을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되는가 저도 처음에 궁금해서 저도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었는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남자들 많은데 여자들은 절대 안 간다.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같이 모여서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어머님들, 할머님들 보면 고구마 줄기 다듬고 김장하면서 같이 얘기하면서 그렇게 이제 손을 만드는 그렇게들 하시는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딱 자기 거만 해요. 자기 자리에 앉아서 자기 거만 만들어요. 절대 남하고 얘기 안 합니다. 만들 때, 칠할 때도 남하고 얘기 안 해요. 끝나고 나서 얘기해요, 남자들은. 근데 여자분들은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해야 직성이 풀려요, 이게. 그러니까 수업 분위기가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드리다 보니까 남자분들이 점점 빠져나가고 지금 여기 딱 한 명이 있고 지금 보면 실제로 어제도 이제 수업을 하고 왔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모델 수업에 대해서 궁금하다. 뭐 이렇게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하다. 그 다음에 뭐 체험을 하고 싶다. 아니면 나도 프로모델 수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궁금하시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저희가 얼마든지 얘기를 해드릴 수 있고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저에게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도구. 오늘 사용할 도구, 니퍼, 아트나이프, 핀셋, 사포, 접착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장 먼저 니퍼 쓰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아직 잠시만요. 이거 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니퍼 쓰는 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우리 어렸을 때 그냥 손으로 돌려서 뜯었어. 이러신 분들 있어요, 옛날 분들. 저보다 좀 나이가 많으신 형님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뜯지 않습니다. 그렇게 뜯으면 맞아요. 니퍼를 사용해서 딱 대고, 자르고, 돌려서 자르고, 또 돌려서 자르고. 근데 이게 그냥 자르다 보면 부품이 팅 하고 날아갑니다. 그래서 부품을 잡고 잘라주고 또 돌려서 잡고 잘라주고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근데 가끔 보면 니퍼 이렇게 잡아야 하는데 이렇게 잡고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뜯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날도 반대 방향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날이 왜 날이에요? 한쪽 날밖에 없다 보니까 한쪽으로 딱 잘라야 깔끔하게 뜯어지는데 거꾸로 잘라가지고 남아있어요. 그것 때문에 부품이 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자를 때는 항상 이 날 방향 보면서 딱 자르고 그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칼이죠, 아트나이프.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이거. 근데 이걸 쓸 때 보면 자기 문구용칼처럼 쓴다고 이렇게 잡고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잡고서 그냥 막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트나이프는 연필 잡듯이 이렇게 쥐고서 아까 잘라준 부분에 이게 조금씩 남아있을 때 그거를 정리해 주면 되는데 쓸 때 툭 파고 들어가요. 힘을 넣어주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은 손을 이렇게 잡고 있다가 손을 찢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쓸 때는 아트나이프를 쓸 때는 살짝 들어올리고 또 방향 돌려서 살짝 들어올리고 그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쓰고 나면 항상 뚜껑을 닫아주세요, 이걸. 근데 그러지 않고 뚜껑 따로 놀고 얘 따로 놀고 하다가 얘가 대굴대고 그러다 푹 찌른다. 엄청 아파요. 근데 오늘은 저도 이걸 조립을 해보니까
니포로만 잘 잘라도 굳이 이걸 쓰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나 오늘 겁난다, 칼색이 겁난다 그러면 그냥 닫아놓고 안 쓰셔도 되고, 굳이 써야겠다 싶으면 조심해서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핀셋 있습니다. 핀셋 같은 경우는 부품 작은 애들 잡을 때 그냥 손으로 막 어떻게든 막 넣어보려고 하는데 손이 안 들어가죠, 이거는. 그럴 때는 핀셋을 잡고서 그 위치에서 갖다 대고 붙여주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사포 쓰는 거, 사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네일 아트 하시는 분들은 이거 잘 아실 건데, 엄지와 끼끼손가락 끝으로 놓고, 가운데 세 손가락으로 살짝 이걸 눌러줍니다. 누르고서 이 부분을 이렇게 다듬어주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내 끝으로, 여기로 다듬고 싶다. 그러면 끝에만큼 잡고 이렇게 다듬어 주시면 돼요. 근데, 사포질 하는 사람들, 특히 프라모델 하는 사람들, 그 대다수는 정말 잘못 쓰고 있는 거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렇게. 힘을 여기로 주고 있는데, 여기로 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들러 올리죠. 내가 이 부분을 갈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대고 이렇게 갈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쓸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끝에 다듬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이렇게 다듬어주고, 이런 방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사포는. 정 모르시겠다. 그럼 네일 아트 하시는 분들한테 네일 아트 하시는 20대 아가씨들 뭐라고 하죠? 그 선생님들, 디자이너 분들, 그분들한테 가서 그거 보고 배우시면 돼요. 그분들도 그거를 연마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시고 지금도 진짜 손톱에 막 예쁘게 하고서도 이걸 잘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써보시고, 써보고 나서 왜 이렇게 다듬는지, 왜 이런 식으로 쓰는지 이제 느껴보시면 되는데, 굳이 오늘 작업할 때 얘는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가 작업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 할 때는 필요하지만.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접착제를 쓰거든요. 얘는 건담이 아니에요. 얘는 캐롤라든가 캐릭터 프라모델이 아니에요. 걔네들은 그냥 끼워 넣기만 하면 다 들어가지만, 이거 끼워 넣는다고 돼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품을 끼워놓고 나서 거기다 접착제를 붙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붙어요, 이게. 그러니까, 프라모델을 사람들이 다 장난감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하는데, 저희는 이게 교보제거든요. 학습을 위한 교보제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걸 지금 하게 되는 거고. 접착제에 왜 냄새가 나냐. 특히 어머님들, 그러니까 제가 한 10년 전에 수업할 때, 지금 20대 대학생 세대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그때 한참 항의를 많이 하셨는데, 접착제 갖고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왜 이거에 냄새가 나냐면, 색깔이 투명해서 물하고 혼동이 돼요. 마셔버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고들이 있고요. 그래서, 냄새가 나도록 원래 이제 거의, 실제로 생산할 때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데, 냄새가 나는 첨가제를 넣어가지고, 내 몸에서 멀리 두게. 그래야 사고가 나질 않으니까. 그래서 원래 저희들이 이제 전문적인 작업할 때는 중화제를 타가지고 냄새 안 나게 해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그렇게 했다가는 사고가 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거지, 무조건 몸에 안 좋다 쓰지 말자, 그건 아니거든요. 접착제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끝이 뾰족한 거. 얘는 툭 찍어서 붙여주는 거고, 이 녀석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겠지만 끝에 부채처럼 널찍합니다. 그래서 발라서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접착제는 부품이 이렇게 있으면 부품 여기서 발라주고 해서 갖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왔던 그런 방식으로 붙여주는 방식인데, 그럼 얘 하나만 쓰면 되지 왜 굳이 저것까지 써야 하느냐. 뭐냐면, 부품과 부품을 맞대놨어요, 이렇게. 근데 겨우 잡아놨어요. 지금 잡아놨는데, 이걸 또 떼서 발라서 붙이려고 하니까, 밀리고 이래서 막 손에 묻어나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부품과 부품을 딱 갖다 맞대놓고, 뚝 찍어주면 쥐가 쭉 타고 들어갑니다. 무수지 접착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할 때 이 두 가지 접착제를 혼용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저희 말을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설명을 제대로 안 들으면 이따 만들 때 뭐 굉장히 지루해 보이겠지만 작업을 해보면 알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이제 슬슬 이제 시작을 하겠는데요. 설명서하고 이 구문판 있어요. 구문판을 내 몸 앞쪽에다 놓고 설명서 첫 페이지를 펼쳐서 구문판 왼쪽에다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